네,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딱 여시면 이런 화면이 아마 나올 거예요. 이런 화면을 보시면 크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쓸 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. 물론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려는 거는 포즈를 취해서 어떤 식으로든 파일을 다른 라이노나 알리아스나 퓨전 360 같은 프로그램에서 열려고 가지고 와서 열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위주로만 저도 알아냈고 그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사실 저도 이걸 누군가에게 따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찾은 프로그램이라 저도 정확히는 다 모든 기능을 알지는 못해요. 아주 작은 기능들만 알고 있는데 그 기능들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. 자, 일단 화면을 보시면 이 왼쪽에 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우리가 쓰게 될 탭은 컨텐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. 한 번 더 클릭하면 없어지기도 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나오기도 해요. 만약에 다른 탭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 아마 제가 설명하는 거를 할 수가 없겠죠? 꼭 컨텐츠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이렇게 트리 구조가 나와요. 아마 요 안에 우리가 아까 설치했던 본 프로그램 이외에 설치했던 제네시스 파일 피규어들하고 제네시스 넘버링 없는 그냥 제네시스 피규어 파일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. 크게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옆에 폴더들이 이렇게 쭉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. 다즈 스튜디오 포맷, 이 다즈에서 쓰는 스튜디오 포맷, 이 프로그램에서 쓰는 포맷이 들어있고 그런 파일들이 정리돼서 이 안에 들어있을 거고, 포저 포맷은 포저라는 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거기서 아마 파일을 가져오면 이쪽에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아까 우리가 설치한 것처럼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기존에 있던 것들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이 트리 안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볼 거는 다즈 스튜디오 포맷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마이 라이브러리가 있고 밑에 다즈 3D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마이 다즈 3D 라이브러리 이 안에 people 사람들이 들어있겠죠. 이 프로그램 사람 말고도 다른 것도 가져올 수 있어요. 용이라든가 개, 소, 말 이런 것들 다 가져올 수 있게끔 돼 있어요. people 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제네시스 8 남자 들어있고 그 위에 제네시스도 있고 제네시스 2 메일도 있고 제네시스 8 피메일도 있어요. 이게 아까 우리가 설치한 모델 파일이에요. 저희는 제네시스 8 메인이라는 이 폴더에 가시면 이렇게 사람 실루엣이 있는 아이콘이 있고, 사실 이 밑에도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는데 베이직하게 입힐 수 있는 옷 같은 것들도 드래그해서 옷을 입힐 수도 있어요. 많은 종류가 기본적으로 있지는 않아요. 주로 속옷들이네요. 지금 보니까 추가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입힐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옷 입히기가 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이거는 끄고 맨 위에 있는 제네시스 파일 메일이라고 했는 이 메인 폴더에 요 세트를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있는 3D 공간에 탁 놓으시면은 짠 하고 사람이 나타나요. 옷을 다 벗고 계셔가지고 살짝 민망하기는 한데 인체의 비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에는 더 좋겠죠.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는. 이제는 뷰포트를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3D 공간을 우리가 보통 뷰포트라고 하죠. 복잡한 뷰포트를 볼 필요는 없고 움직이는 방법이 제가 매뉴얼에서 봤을 때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이 상자를 돌려가지고 이 상자를 드래그해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, 옆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이용해가지고 컨트롤 판넬이라고 하더라고요. 컨트롤 판넬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, 키보드 단축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 하거나 하면은 뷰포트가 바뀐다고 하는데, 키보드
뷰포트 바꾸는 거는 Alt 키를 누르고 뭐 마우스 왼쪽 버튼, 중간 버튼, 오른쪽 버튼 움직이면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봐도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 키보드가 옆에 그 숫자 패드가 없는 작은 키보드라 그런지 호환이 안 되는 건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렇게는 움직이지 않고 제가 이거저거 눌러보니까 WASD 요 키를 가지고 이렇게 게임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. 키보드에 WASD 이거 눌러보시면은 뭔지 아실 거예요. 특히 FPS 게임 하시는 분들은 딱 아실 거고,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, Q하고 E 키보드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기도 해요. 네,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가능한데 다른 어떤 키보드를 눌러서 이렇게 뱅글뱅글 회전시키는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.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 제일 기본적인 거, 여기 박스를 보시면은 탑, 프론트, 뭐 사이드, 레프트, 라이트 이렇게 있는데, 이 친구를 아무데나 탁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탑뷰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면 위쪽으로 가고, 살짝 굴려서 프론트 누르시면 딱 프론트 뷰가 나오고, 옆면을 클릭하시면은 옆면이 딱 나오고요. 모서리 누르시면 딱 반만 돌아간 그런 뷰포트의 상태로 카메라를 이동시키게 됩니다. 되게 쉽죠? 이렇게 움직이시는 방법이 있고, 또 오른쪽에 보시면 컨트롤 파넬이 있는데, 이 친구들은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끔 돼 있어요. 맨 위에 거는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는 거, 아까 상자 누르고 돌리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. 아니, 사실 똑같아요. 네, 비슷하게 돌아가고, 오른쪽 버튼으로,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고 움직이시면 또 다르게 움직여요.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친구는 상상하기 쉽듯이 이렇게 펜 뷰 이동,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. 다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는 살짝 다르게 이동하는데 더 미세하게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. 왼쪽 클릭할 때는 크게 이렇게 움직여버리고, 오른쪽 클릭하고 움직일 때는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또 돋보기는 당연히 이렇게 줌 인, 아웃 이렇게 되는데, 줌 인, 아웃은 마우스 휠을 굴려도 줌 인, 아웃이 돼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서 거의 이 버튼은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클릭을 이렇게 뭐 잘못하다가 이렇게 됐다, 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뷰 프레임 라고 되어 있는데, 이걸 클릭하시면 전체 모든 오브젝트가 한 화면에 보이게끔 뷰가 바뀌게 됩니다. 밑에 있는 버튼은 또 이렇게 뷰포트가 이렇게 뭐 이상하게 됐을 때 딱 누르시면은 정면을, 아주 안정적인 뷰를 다시 보여줍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시면 뷰포트의 어떤 시각 회전 자체도 가장 보기 좋은 형태로, 기본적인 형태로 돌아오는 거고, 옆에 있는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가 됐다 딱 누르시면 그 각도, 그 카메라 각도를 유지하면서 전체 오브젝트가 보이게끔 되어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로 이거를 거의 이용해서 움직일 거고요. 키보드에 있는 버튼은 살짝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거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사실 우리가 이 사람 말고는 다른 오브젝트를 같이 넣고 막 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시면 움직이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요 위에도 여러 가지 비슷한 버튼이 있는데, 이 버튼은 뷰포트를 움직이는 버튼들이고, 요 위에 있는 버튼들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버튼, 거의 요 상태로 쓰시게 될 거예요. 이렇게 노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, 이 화살표 상태일 때는 이 사람의 부위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으세요. 이 선택을 할 때는 한 번 클릭하면은 바운딩 박스가 나오죠. 이 영역을 표시하는 바운딩 박스,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이 사람 모델 전체를 선택한 상황이고,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마우스를 올려보면 활성화됐을 때 클릭하시면은 요 하나의 부위만 선택이 되게끔 돼 있기도 해요. 뭐 한 번 더 이렇게 클릭하시면, 더블 클릭을 하시면 다시 전체 선택이 이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.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되고,
하나만 선택하시면 또 하나만 선택이 되기도 하고,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요거를 잘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콘은 딱 보시면 이 선택하는 요 마우스 커서 아이콘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방사형 아이콘이 같이 있는데, 돌리는 아이콘이 같이 있는데, 요걸 누르고 어떤 특정한 부위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건볼이 나옵니다. 건볼이 나오고 이 친구를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라이노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는 건볼처럼 사람이 이렇게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려오거나 변하거나 합니다. 되게 춤추는 것 같네요. 이렇게 클릭하시고 움직이시고, 자세히 보시면은 이 건볼이 회전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트위스트라고 되어 있는 요 휠을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움직이시고, 스케일 제일 중앙에 있는 요 네모 상자를 움직이시면 요 부분이 커져 버려요. 스케일이 전체적으로 조절이 되기도 해요. 머리를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머리가 좀 이상하게 커져 버리죠. 스케일은 우리가 건드릴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실제로 에디팅을 할 때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스케일은 거의 조절하지 않고 회전하거나 움직이거나 XY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정도만 거의 우리가 쓰게 될 것 같아요. 너무 마구 움직이다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사람이 돼버리거든요.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 움직이는 게, 미세하게 움직여주는 게 더 좋아요. 뭐 재미삼아 해볼 수는 있겠지만, 맨 첫 번째 있는 요 움직이는 툴은 뷰포트를 돌리는 게 아니라 모델의 오브젝트 자체를 움직이는 그런 툴입니다. 그냥 한번 클릭하시면 이 전체 모델에 대해서 스케일을 줄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, 전체 스케일을 한꺼번에 줄이는 거는 상관없겠죠. 이렇게 돌리거나 하는 거는 상관없겠죠. 근데 개별 사람의 팔이 이렇게 된다거나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. 이건 좀 굉장히 이상하죠. 컨트롤 Z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고, 이 첫 번째 있는 툴이 유니버셜하게 움직이는 툴이에요.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은 이 옆에 있는 회전시키는 거, 움직이는 거, 스케일링 하는 거, 이게 한꺼번에 합쳐진 게 이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크게 다른 것들은 클릭 안 하시고 보통 이렇게 요게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시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버튼은 다시 이렇게 움직여주고, 너무 이렇게 돼 있다 그럴 때는 다시 이 버튼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딱 움직이면은 내가 원하는 뷰만 볼 수 있게끔 되죠. 따단 이렇게 이런 포즈를 뭐 쓸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포즈가 굉장히 이상하니까 컨트롤 Z를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 있습니다. 컨트롤 Z를 더 많이 해도 처음에 꺼내왔을 때 이전으로 없어지는 것까지는 안되고 원래대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포즈를 조금씩 계속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이 아이콘을 통해 가지고. 요 스케일하고 움직이는 거, 회전시키는 거, 요거 다음에 있는 요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뼈다귀 모양으로 생겼는데, 본 단위로 해서, 그러니까 뼈 단위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툴이에요. 요걸 누르시고 아무거나 클릭해서 이렇게 휠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관절 여러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. 조금 역동적인 포즈를 되게 쉽게 잡을 수 있게 해놓은 거긴 해요. 자신이 원하는 포즈를 정확하게 뭔가 만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. 무용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액티비티한 포즈를 만들 수는 있으나 크게 활용도는 떨어진다.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무용수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로 우리가 쓰는 거는 요거 셀렉션 할 때, 특수한 부분을 셀렉션 할 때 요걸 쓴다거나, 아니면 움직이는 툴, 유니버셜하게 이 에디팅을 할 수 있는 툴이 나오는 요 버튼, 요 두 가지만 주로 쓰게끔 될 거예요. 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자 클릭 요걸로 요 아이콘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는 요 버튼을 누르면 그 부위만 크게 나오네요. 다시 요걸로 눌러서 나오고,
손을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누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.